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검찰이 재판부와 충돌하는 진짜 이유는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관련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차 공판 준비 기일. 여기서 검찰과 법원, 판사가 고성이 오고 가는 전례 없는 일이 펼쳐졌다. 기사가 엄청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자, 뭔가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느낌 많이 받으실 텐데, 자, 검찰이 이 법원과 충돌하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건 정리부터 해볼게요. 12월 19일 어제죠.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한 4차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때 검찰이 재판부의 소송 지휘가 공정하지 않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을 했습니다. 자, 9명의 검사들이 총 출동을 했는데요. 이 검사들이 재판부를 향해서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있다. 재판 진행이 편파적이다. 이러면서 번갈아 가면서 수차례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송인권 부장판사가 발언을 허가하지 않았다. 검사는 앉으라. 검사 이름이 무엇이냐? 뭐 이런 식으로 따져 묻고 험악한 분위기가 계속 연출이 됐어요. 자리에 앉으라라고 지시를 해도 검사들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이날 어디에서 꽝 부딪혔냐면 검찰이 미리 제출한 의견서의 요지를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을 했어요. 근데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서를 내가 다 읽어봤다. 재판의 중립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게 됐지만 검사에게 발언권을 주진 않았어요. 내가 다 읽어봤으니까 여기서 다시 읽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찰이 왜 기회를 주지 않느냐라고 항의를 하면서 고성이 오고 가게 된 겁니다. 자, 의견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재판부가 이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데에 대해 검찰이 이의를 신청한 내용이 공판 조서에 누락이 돼 있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당시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사 퇴정을 언급한 것과 정경심 교수의 보석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재판 결과의 예단을 드러낸 것, 이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이 이 의견서에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 의견서가 재판부만 알고 있으면 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공판 준비 기일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걸 발표를 하겠다. 판사는 그럴 필요 없다. 자, 이러면서 고성이 오고 간 겁니다. 자, 그러면 재판부만 알고 있어도 되는 이 의견서를 왜 굳이 다시 읽으려고 했을까요? 이것은 언론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언론 플레이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검찰은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검찰이 법원과 충돌하는 모양새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법원과 충돌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재판을 하게 되면 검찰이 판사와 충돌하면 재판에서 유리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왜일까? 자, 이걸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이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청문회 당일날 바로 기소를 합니다. 자, 그리고 공소장을 변경을 했죠. 이 변경 내용을 보면 완전히 다 달라져 있습니다. 범행 일시, 범행 방법, 범행 같이 한 사람들 뭐 다 달라져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첫 번째 기소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다라는 걸 검찰이 스스로 입증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도 검찰은 반성하거나 죄송하다 뭐 사과한 적 없습니다. 자, 이 공소장 변경을 불허해준 이 재판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과연 검찰은 이 공소장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몰랐을까? 저는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너무나 다른 공소장이기 때문에 이걸 몰랐을 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공소장 변경이 불어될 것이다라고 예측한 법조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검사 중에 초초 엘리트들만 모여 있다는 특수부, 그 특수부 검사들이 총출동한 이 사건, 공소장 변경을 불어당할 거다라는 걸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공소장 변경을 하면서까지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을 했죠. 우리는 그 수사 과정은 뭐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이 투입이 됐고 굉장히 많은 양의 수사 기록, 많은 양의 증거, 많은 압수수색, 뭐 초유의 그런 수사를 펼쳤죠. 자, 기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기소라고 함은 주권자의 국민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검찰만이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충분히 수사를 하고 충분한 수사 자료와 증거를 확보한 뒤에 이 사람은 유죄가 확실하다 라는 판단이 섰을 때 검찰은 기소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드는 것, 이것이 검찰의 본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소라고 하는 행위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지만 이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건은 어떤가요? 기소 자체가 신중하지 못했다. 이것만으로도 검찰은 비판받아야 되고 어찌 보면 벌을 받아야 되는 당사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인력과 엄청난 시간, 엄청난 에너지를 투입한 이번 수사에서 명확한 증거조차도 확보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 가능하거든요. 4차 공판 준비 기일이에요. 재판을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4차까지 합니다. 여기서도 마무리되지 않아서 5차 공판 준비 기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소라고 함은 수사를 통해서 확실한 증거가 확보됐을 때 이 사람은 법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확신이 들 때 기소라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인데 검찰은 지금 그냥 기소해 본 거죠. 그렇게 많은 수사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4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도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처럼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들여다봐도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이런 것 자체가 가면 갈수록 정경심 교수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검찰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너무나 많은 물량을 투입했는데 빨리빨리 재판이 진행이 되고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증거가 있으면 그걸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끝인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한 기소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사실인 것이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검찰은 그럼 왜 법원과 충돌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일까? 왜 충돌하고 있는 것일까? 검찰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재판부가 편파적이다. 그러면서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언론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기에 숨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검찰은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편파적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 재판은 무죄가 날 것이다. 그런데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라 편파적인 판사, 법원 때문이다라는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핵심은 검찰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판 과정에서 이길 확신이 있으면 절대 판사하고 이렇게 대립각을 세울 일이 없겠죠. 확실한 증거와 확실한 수사 자료가 있다면 왜 이렇게까지 대립각을 세우겠습니까? 재판에 유리하지 않을 거예요. 판사와 대립각을 세우는 검찰,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전대미문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재판으로 갔을 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법원을 들이받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본인들의 잘못을 법원으로 돌리기 위한 일종의 프레임 만들기 사전 작업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지 못할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특수부를 총출동했어요. 표창장 위조라는 아주 심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4차 공판 준비 기일만으로도 끝나지가 않아서 5차 공판 준비 기일을 해야 된다. 정식 재판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표창장을 위조했느냐 위조하지 않았느냐가 이 특수부가 이렇게 파고들어서 밝히지 못하는 내용일까요?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저는 이렇게 강하게 의심합니다. 판사와 싸우는 대립각을 세우는 검찰의 모습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앞으로 사모펀드 입시비리 이런 것들이 줄줄이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표창장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죠. 이렇게 아주 단순한 범죄 행위를 재판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표창장 위조했느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왜? 자, 이거를 증명해내면 되는 거예요. 검찰은 자신이 있고 그만한 수사 자료와 증거가 있으니까 기소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걸로 지금 계속 다투고 있어요. 본질이 없어요. 지금의 공판 준비 기일 내용을 보면 표창장 관련된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4차 공판 준비 기일까지 들여다보면 본질은 없고 다른 것들이 주 이슈가 되고 있어요. 검찰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판사의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검찰,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죠. 좀 이상합니다. 자, 표창장 위조 재판 열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사모펀드 입시비리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검찰은 입시비리부터 먼저 다루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은 사모펀드 먼저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왜 사모펀드를 먼저 하자고 요구하고 있냐면 입시비리 관련된 수사 자료를 우리가 제공받지 못했다. 판사가 입시비리 관련된 수사 자료를 변호인단 측에 제공을 해줘라, 열람할 수 있게 해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수사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다라고 해요. 자, 이것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자신 있게 기소를 했으면 수사 자료를 보여주지 못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당연히 보여줘야죠. 기소라고 하는 것은 확실할 때 하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다. 저는 이렇게 스스로 증언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검찰이 오늘 기재부 압수수색을 단행을 했어요. 지금의 검찰은 창피한 것도 모르고 멈출 수 없는 폭주기관차 같습니다.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명분으로 이제는 선거 개입으로 확전을 시키고 칼끝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폭주는 언제 멈출 수 있을까? 우리가 멈추게 해야 되겠죠. 국민들이 멈추게 해야 될 겁니다. 검찰의 이러한 행태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자, 무리한 기소를 통해서 무리한 수사를 받고 삶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이 사람들, 만약에 전부 다 무죄 선고를 받는다면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진행을 했었던 검사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옛날 얘기 한번 해볼까요? KBS 정현주 사장 기소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 당시에 정현주 사장은 말도 안 되는, KBS가 국가의 세금을 더 많이 냈다는 이유로, 그것도 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기소가 됩니다. 내용이 말이 안 돼요. 법원이 이렇게 그만 싸우고 중재안으로 합시다, 세금 이 정도 내는 걸로 서로 물러섭시다 라고 중재안을 냈고, 그래서 KBS 정현주 사장은 그래, 세금을 좀 더 많이 내지 하면서 그 중재안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검찰은 세금을 덜 내도 되는데 더 낸 것이 배임죄다, 이렇게 기소를 합니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했어요. 자, 그렇게 긴급 체포를 하고요, 가둬놓고 수사를 하고 언론에다 흘리기를 해서 망신주기, 나쁜 사람 만들기 작업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똑같은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현주 사장은 1심, 2심, 3심 모두 무죄를 받았어요.
자, 그렇게 긴급 체포를 할 정도로 이상하게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었던 검찰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수사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유한국당의 최교일 의원입니다. 최교일 의원이 말도 안 되는 청와대 하명 수사를 받아서 죄 없는 정현주 사장을 긴급 체포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지만 그들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한 자리 차지하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죠.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검찰 개혁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는 절실하게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느끼고 있습니다. 검찰의 행동 하나하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무죄를 입증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렇게 많은 수사를 하고 그렇게 많은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판 준비 기일에 검찰의 혓바닥이 너무 길어요. 아시죠? 혓바닥이 길면 뭐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검찰은 수사 자료와 증거로 법정에서 다투면 됩니다. 그런데 재판 들어가기 전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언론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질 않아요. 그 똑똑한 분들이 왜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을 왜 비판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인력을 쏟아붓고 수많은 압수수색을 펼쳐놓고도 재판 하나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모든 언론들은 왜 비판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필요하다는 거죠.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 언론개혁은 징벌적 배상제도. 우리 이 두 가지 꼭 기억합시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